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원작 있는 이야기 또는 실제 사실을 기막히게 영화화해내는 데이비 핀처의 2014년작 나를 찾아줘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있는 스릴러물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기애로 똘똘 뭉친 소시오패스 아내가 남편 복수를 위해 꾸민 실종 자작극을 통해 남편을 비롯해 미디어에 노출된 대중의 사고를 조종하는 거대한 가스라이팅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눈부신 외모를 지닌 사랑스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과 그 위로 겹쳐지는 섬뜩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그 예쁜 두개골을 박살내고 뇌를 꺼내서 대답을 찾는 상상을 하지. 부부간의 기본적인 궁금증들. 무슨 생각해? 기분 좀 어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엔딩에서 반복됩니다. 이 도돌이표가 의미심장한 것은 치정살해극이 동반된 실종 자작극의 결말이 상황의 원점 회귀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나를 찾아도는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완벽한 부부 닉과 에이미의 결혼 5주년 기념일에 집안에 누군가 침입하는 흔적 속에 에이미가 돌연 사라져버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화 중반 에이미의 자작극이라는 반전이 나올 때까지 닉과 에이미의 두 시점에서 실종 사건을 바라보는 교차 편집으로 전개됩니다. 달콤했던 첫 만남부터 무능하고 부정한 배우자가 되어버린 닉을 바라보는 심경이 담긴 에이미 일기의 나레이션화는 우왕좌왕 미디어에 노출되는 닉과 달리 신빙성 있는 화자로 에이미를 각인시킵니다. 아내의 일기 속에 그려진 닉은 미모의 재원이었던 뉴요커를 촌구석 미주리를 끌고 와 여자 돈으로 생활하는 무능한 남자이자 시간 강사로 출강하면서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파렴치한입니다. 게다가 아내 혈액형이나 교우 관계도 모르면서 보험 지급액은 고액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 에이미 납치범이 어쩌면 남편일지 모른다는 식의 자극적 기사는 쏟아지고 설상가상으로 이웃까지 나서 에이미가 임산부라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자, 이제 당신이라면 선한 에이미를 납치한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되는지요? 영화 속 단방향의 미디어로 사건을 접한 대중에게 던져진 그 질문은 그대로 스크린 밖 관객에게로 이어집니다. 서사 창작뿐 아니라 연기에도 능한 에이미는 자신의 계략대로 모든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녀 시나리오에 자신의 죽음마저 포함되어 있다는 데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사형 제도를 이용해 제 시신으로 남편을 포박하려 했던 그녀의 1차 시나리오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긋나게 됩니다. 트레일러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녀가 그곳의 뜨내기들에게 돈다발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시나리오는 급선회합니다. 헌신했으나 남편에 의해 살해되는 가련한 아내 에이미에서 성폭행범을 응징하고 살아 돌아와 남편에게 안기는 용감한 여전사로서 말입니다. 에이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서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변경된 시나리오로 말미암아 갑자기 끌어들인 과거의 남자 대시를 살해하고 피칠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안기는 연기를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바로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의 얼굴로 변신 가능한 소시오패스는 공감 기제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감정을 만들어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닉과 에이미가 만났던 처음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저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진 미모의 부잣집 외동딸 에이미는 단박 닉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쓴 동화 어메이징 에이미에 에이미로 살아야 했던 그녀는 미디어의 주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공한 부모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갇혀버린 그녀는 부모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부담감 속에 상품 에이미와 진짜 자신 사이에서 감정을 잃어버린 인격 장애자로 커나가게 됩니다. 절대적 보호자인 부모가 제 삶을 조종하는 권력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겠습니다. 멍청한 매력남 닉은 자신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터이지만 실상은 가짜 어메이징 에이미로부터 자신을 꺼내줄 수 있는 남자로서 에이미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닉이 좋아할 만한 쿨한 여자가 되는 일뿐입니다. 남자에게 화도 내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는 연기된 에이미를 닉이 사랑했다는 점에서 에이미 일기 속 좋았던 시절의 우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아마 이들 부부를 둘러싼 상황이 좋았다면 연기는 지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황 속에 부부 모두 직업을 잃고 닉이 어머니 병을 핑계로 미주리로 내려와 빈둥거리게 되자 에이미가 세팅해 놓은 남편 혹은 부부의 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게다가 에이미 돈으로 밥까지 차렸지만 닉이 젊고 발랄한 여자와 놀아나게 되자 에이미는 과거의 쿨한 여자에서 그를 벌하는 주체로 몸을 바꿉니다. 미디어의 속성을 누구보다 체득해온 그녀는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통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감정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에이미는 여성이 갖는 사회적 기호를 이용할 줄 아는 영악한 마저 지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나약한 여성, 보호받아야 할 임산부, 나쁜 남성을 응징하는 여전사로서 말입니다. 부모가 유명한 동화작가였고 닉 역시 글쓰기를 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작가 권력의 최종 승자가 에이미라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부모에 의해 조종당했던 위치에서 타인을 지배하는 자리로 올라선 그녀는 자신을 실망시킨 닉에 대한 복수를 넘어 어메이징 에이미 틀에 자신을 가둬놓았던 부모마저 전복합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실종마저 미디어에 노출시켜 상품으로 둔갑시키는 에이미 부모에게 슬픔의 감정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가 되어버린 에이미 뒤에는 소시오패스인 부모에 의한 잘못된 양육 방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닉의 죽음을 결말로 서사를 써가던 중 급히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은 상황 급변이라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자리합니다. 은신처로 삼은 대시별정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닉의 모습이 에이미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속에 비춰진 외도에 대한 사과와 자신의 무능을 반성하면서 용서를 비는 닉의 모습이 자신에게 조여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한 연기임을 그녀가 모를 리 없습니다. 작가 에이미는 어떤 이야기가 힘이 센지 압니다. 닉을 죽이기보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 닉을 용서하고 사랑받는 아내로 거듭되는 이야기가 더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실은 어찌 보면 잘 짜여진 각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에이미가 여론을 컨트롤했다면 그녀의 포박에서 풀려나야 하는 후발주자 닉은 말을 통해 사람들의 직관과 감정에 호소합니다. 수사학은 팩트보다 힘이 셉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죠. 타인의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조정하는 에이미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닉은 그녀의 새로 쓰여진 시나리오대로 재탄생한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닉이 에이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했던 것이라곤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를 조정하려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었던 것이 전부라고. 하지만 에이미는 천연덕술에 응수합니다. 그게 결혼이야 라고 말입니다.
닉은 끔찍한 에이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녀가 기획한 자리에 남는 것을 택합니다. 돈방석이 보장된 길을 마다하기엔 닉은 소심하고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사귀환한 용감한 에이미를 보도하는데 미디어는 사활을 걸고 여론은 열광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보통의 대중이 원하는 방향이고 감동은 돈으로 수렴됩니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변호사는 당신들과 같은 소시오패스는 처음 본다며 두 손 두 발 들고 이 사건의 석연치 않음을 형사가 알았어도 FBI 수사 종료 앞에 더 이상 캐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를 찾아줘가 반전을 사이에 두고 두 편의 이야기로 나뉘는 방식은 절묘합니다. 에이미 실종 사건의 범인만을 따라가던 관객에게 영화는 당신은 누구의 이야기를 믿고 싶고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가로 질문의 방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엄정하고도 엄밀한 보도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것일까요? 진실을 의심해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 진실이라는 것 역시 우리의 직관과 선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체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것은 이미지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지닌 에이미가 철저하게 연기해낸 에이미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내밀한 기록이라고 하는 일기 위에 겹쳐진 나레이션은 그녀를 더욱 의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의 원점 회귀라는 결론을 볼 때 이 게임을 설계한 에이미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남편 복수극이라는 점에서 에이미의 패배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녀는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 어메이징 에이미의 상에서 벗어나 자기 서사에 에이미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늘 주목 대상이어야 하는 나르시즘적 욕망도 충족하면서 말입니다. 실종된 아내를 찾아가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영화 속 미디어에 휘둘리는 대중들과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자리가 맞닿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파극과 자극적 소재에 열광하는 대중들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다른 삶을 엿보고자 하는 관객의 관음증적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데이비 핀처가 어느 인터뷰에서 언급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밀한 변태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 그저 예사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길리언 플린의 원작에 버금가는 웰메이드 스릴러물 나를 찾아줘는 데이비 핀처의 명성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